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저는 일일 MC를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다라고 발언을 했죠. 더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연준이 11월 75bp 이후 인상 이후 속도 조절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기사까지 내면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 재무부가 통화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하락에 일조했고요. 또 증시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증시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 피봇 기대감이 아직 이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루 걸러 하루 오르고 또 내리는 시장. 앞으로 과연 언제쯤 확실한 추세가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 바로 선견 선생 마스터님이십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슈가 주말간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시장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은 뭐 미국 시장하고 우리 국내 시장 오후장에는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심을 잡아드리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 문자로 선견 선생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데일리 총재를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드는 전 거래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오일 보시죠. 중국의 3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전망에 낙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이죠. ECB 유럽 중앙은행의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약보합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상승 6개 상품군 중에서 상승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또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 그리고 시세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되셨나요?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이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하고 주말 특강을 하면서 자, 시장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죠. 금요일 날,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새벽 넘어가는 이 시점에 기사들이 몇 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까지만 해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일단은 분위기를 타서 반등할지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중국발 리스크가 지금 터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발 리스크가 터지고 일본 리스크도 지금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금 망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분봉상 일단 좀 먼저 분봉을 볼게요. 자, 22시 30분에 뉴욕장 개장한 이래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도 포지션에 대한 확실한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오면서 위쪽으로 일단은 갈 포인트들이 몇 군데 봐지는데 오늘 일단 새벽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발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은 어떤 임팩트 있게 지금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도 지금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나스닥 전망 같은 경우에는 관망 사인을 드리는 게 아마 나을 거라고 제가 보고요. 조금 있다가 나스닥 혹시 자리 나면은 다시 한번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일단 관망 사인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자, 5일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5일도 역시 관망 사인 주셨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또? 큰일 났네요. 오늘 월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조금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매수매도 플러스 관망, 포지션 없는 것도 선물에서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 포지션 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수매도 포지션 플러스 관망, 무포지션까지 여러분들 포지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5일은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은 다시 복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5일을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요 측면과 어떻게 되죠? 공급 측면 두 가지를 일단은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라. 일단은 수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 이걸로 일단은 수요 감소로 인한 매도 포지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공급 측면은 뭐가 있죠? 감산논이죠. 감산논의가 일단은 나오고 감산이 실제적으로 감산이 실제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공급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위로 오르는 이런 두 가지 양상을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깔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5일 같은 경우에도요.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일봉을 크게 보면 밑골이 굉장히 길게 달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사실상 어떤 포지션을 지금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중국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그렇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빠지다가 다시 밑골이 달면서 위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한 일주일 정도, 6거래일, 일주일이 넘죠? 6거래일 정도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분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분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매수죠. 근데 이 분봉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하락했던 거를 이제 갭매우기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제가 펜을. 자, 오늘 하락분에 대한 어떻습니까? 지금 갭매우기 상황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도 포지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5일도 일단은 오늘 관망 사인을 드릴 거고요. 지금 관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시장이 어떤 포지션을 바로 가려는 모습은 일단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스닥 5일, 골드 전부 다 제가 오늘은 실시간으로 일단은 차트 다
보면서 자리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 일단 오늘도 관망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에도 관망 사인 주셨는데 수요와 공급 두 가지 5일 볼 때 꼭 나눠서 봐야 하는데 수요는 수요 감소로 인한 매도 포지션 쪽으로 그리고 공급은 감산 여부 체크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일까지 짚어봤는데 다음으로는 골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대응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역시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또 한 번 관망이 나왔네요. 쓰리관망 일단 오늘 나왔는데요. 네. 자, 일봉 잠깐 보시면 일봉도 지금 사실은요. 일주일 동안 어떤 포지션이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21선과 5일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5일선과 21선, 지금 21선 같은 경우에 초록색 선인데요. 자, 21선 잠깐 보겠습니다. 21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누워 있습니다. 5일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장에서 내려오다가 수평선을 일단은 그리고 있죠. 5일선과 21선 일단은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 클래식한 분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어떤 미국 시장과 같이 가는 커플링 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와 반대되는 모습만 있을 뿐 다른 종목들과는 전부 다 커플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박스장이기 때문에 어떤 진입 자리 논하기가 어렵고 분봉상으로도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자, 분봉상으로 제가 박스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우리 유럽장이죠. 유럽장이 지금 16시 정도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유럽장 시작 후에 밑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가 18시 안 돼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8시, 9시부터 계속 차트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진입 자리를 제가 조금 봐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진입 자리를 보기가 굉장히 조금 힘든 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9시부터도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 박스를 치고 있거든요. 아까 지표 나온 다음에 조금 추세를 한번 좀 주긴 했는데 이 정도의 추세는 뭐 매일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 횡보 박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구간 그리고 있으니까 골드도 지금 관망 사일 일단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자리 있으면 다시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세 번째 관망 편말을 드셨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세 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5일 골드까지 계속해서 관망 사인 주고 계신데요. 자, 현재 골드 5일선과 21선 수평 보이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박스장 그리고 있어서 관망 사인 나왔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로 FX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역시 편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처음으로 관망이 아니라 매도 사인이 나왔네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국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사인 국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통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는 뭡니까? 화폐 가치다. 그렇죠? 금리 이퀄 화폐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상, 그리고 이 금리를 다른 뭐 영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이 금리 인상 폭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상은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돼 있으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유로, 뭐 파운드, 원화, 엔화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통화를 볼 때는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통화를 볼 때는 이 금리를 일단 보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장단기 스윙 포지션까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거의 국룰이죠. 예. 지금 11월 2일 날 또 FOMC가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 시장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0.75% 올리는 게 뭐 거의 확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 뭐 유로라고 하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 정도의 금리 지금 못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 못 올립니다. 일본 당연히 못 올립니다. 안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남았나요? 영국. 영국 당연히 지금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기적인 포지션은 제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스윙 이상, 뭐 한 3일에서 5일, 7일 이상 일단은 보유하시는 스윙 전략으로 일단 매도 포지션 계속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복귀 하나만 조금 시켜드리면,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냐? 매도 포지션의 진입 포인트는 어디냐가 중요하죠. 자, 항상 우리가 골든 크로스 다음에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시장 밑으로 쭉 빠지는 모습이요. 1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21선이 올라가고 있고 5일선이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 매도 진입 포지션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유로는 매도가 국룰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로 FX 매도 편말 들어주셨다라는 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야 할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보내주시면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뽑아온 이슈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이슈 점검해 주실 건가요? 오늘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발 이슈도 있고요. 지금 중국이 큰일이 났죠. 예, 중국발 이슈 있고 네. 일본 이슈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일단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자, 제가 타이틀을 아직도 희망 고문이라고 일단은 좀 적어놨는데, 자, 월스트리트에 나온 기사 한 줄이, 물론 이제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뭐 지금 발언 나오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기사 한 줄이 잠자고 있던 시장을 일단 조금 깨우기는 했습니다. 깨우긴 했는데 지금 쭉 보시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 0.75%를 우리 11월 2일 날이 FOMC입니다. 11월 2일 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지 그걸 이제 결정하거든요.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자, 0.75%를 일단 올릴 거예요. 0.75%를 일단 올릴 겁니다. 0.75%를 올릴 건데 뒤에 보시면 그 미래 사이즈죠. 그러니까 다음에 금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이 한 줄이 시장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움츠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오니까 한 방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시장의 상승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걸 타이틀을 왜 제가 아직도 희망 고문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면,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죠? 자, 6월에서 8월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시면 6월에서 8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희망 고문이라고 일단 표현을 드렸죠. 근데 우리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 그 다음에 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 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최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겁니다. 0.75%를 올렸는데 이 뒤에 디베이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0.5%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직 희망 고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0.75%를 지금 네 번째 올립니다. 그렇죠? 네 번째 올리는데 더 이상 0.75%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경기 침체와 경기 위축. 거기에 우리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이자로 내야 되는 국채 금리에 대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를 내야 되는 비용만 한 해에 70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0.75%를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12월에는요. 뭐 0.5든지 0.25든지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페드에서 저번 달에 얘기를 했잖아요. 4.4 정도로 맞출 수 있다. 4.4에서 4.5 정도를 일단 맞춘다라고 하면 여러분 0.75를 맞추면 지금 얼마입니까? 4.0이에요. 4.0. 11월 2일 날 금리를 0.75%로 올리면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0%입니다. 4.0%면 4.4 정도로 일단 맞춘다고 했으니 12월에는 0.5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0.5를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속도 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을 보일 때 그때 속도 조절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춰지는 것을 보면서 금리 동결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경기가 조금 하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경제는 사이클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경제는 원입니다. 사이클이에요. 항상 돌고 돌거든요. 이 정책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자, 근데 기준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0.5%를 올리는 것이 과연 금리의 속도 조절이냐 이겁니다. 물론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정석인 건 맞으나 이거는 속도 조절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긍정적인 뉴스를 기다리다가 한 가지 터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걸어드렸고,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올릴 거다. 0.25든지 0.5든지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느냐? 잡혔습니까? 금리가 속도 조절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머리에 상기시키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얘기하는 그 수준, CPI 혹은 PCE 기준으로 2%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에는요. 금리의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명명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쉬운 게임이 아니고 짧게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 대응하시면 아마 시장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중국발 이슈가 하나가 있죠. 일본 이슈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보면 중국에 관한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후에 제가 항생 관련 중국 항생 관련 이슈 차트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단연 금리일 텐데요. 선견 마스터님 꾸준히 이야기하셨지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2, 3년 정도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등장을 했다. 하지만 이 부분 현 시점에서는 희망 고문에 좀 불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선견 마스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 이야기 짚어
짚어주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네. 좀 빡빡하거든요. 일단은 일본 얘기 먼저 하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시면 못한 얘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잠깐 볼게요. 이게 일본이 환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오늘도 150엔 선에서 일단은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인플레이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두 나라가 있죠. 일본하고 중국인데 일본이 지금 왜 문제가 조금 원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원래 일본이 굉장히 좀 많고요. 원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를 제가 하나 조금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자 국채금리 일단은 볼게요. 국채금리 보시면 자 2년물 국채가 100%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일단 노란톡방에 띄워드린 게 있는데 금요일 날은 이게 157%가 올랐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157%가 올랐고 오늘 지금 100% 올랐습니다. 100%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른 월물들도 어떻게 됩니까? 100%, 191% 올랐고요. 200%, 161, 129, 196. 놀랍죠, 여러분? 물론 이거는 있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국채 금리였습니다. 거의 이제 마이너스, 제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튀어도 100%, 200% 이렇게 오르는 이런 모습은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사실상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 돼요. 이게. 예. 일본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조금 드렸다시피 잃어버린 30년, 40년이란 세월이 있죠. 자, 그 시기에 그러면 경제가 30년, 40년 동안 1990년대부터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때부터는 거의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볼 때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디플레이 이렇게 빠졌는데 일본이 어떻게 지금 GDP 3,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채를 굉장히 많이 찍어냅니다, 여러분. 국채에 관해서도 어저께 제가 주말 특강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국채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경제를 근근히 버텨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제 방송 항상 반복이니까 자 미국 얘기를 제가 하면서 미국의 최종 금리는 올해 4%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깨진 거는 맞습니다. 4.4%, 4.4에서 4.5% 정도 지금 간다라고 예측이 나왔죠. 페드에서 일단 얘기를 했죠. 자, 4% 이상 넘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 근거 중에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국채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였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통화량을 어떤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시중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권으로 조절합니다. 채권으로. 외환 보유고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긴축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확대재정 정책을 쓸 때도 통화량 조절할 때 채권으로 하거든요. 자, 미국도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오면서 통화량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해 왔던 거예요. 자, 근데 국채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파는 쪽에서, 그렇죠? 파는 쪽에서 이자를 줘야 되는 상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요. 그 자금으로 경기 부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국채에 대한 이자는 뭐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채권과 연결이 돼 있다. 채권 금리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국채니까. 국채 발행을 했으니까 국채 금리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국채 금리는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기준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국채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을 할 것이다. 4% 정도로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은 지금 30년,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 오면서 그것을 민간에다가도 팔고요. 물론 이제 국가가 갖고 있기도 하고 기업에도 일단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올라가 버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민간인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국가는 어떻게 해요? 일본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년 내야 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를 제가 어저께 노란톡방에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 이게 1년에 3조 7천억 엔입니다. 3조 7천억 엔.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현재 환율이 973원 정도 되니까 곱하기 973만 번 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국채 금리를 못 올려요.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연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려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요. 물론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100%, 191% 이렇게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 그래서 주말간에 나온 뉴스, 저번 주부터 나온 이슈가 뭐냐?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32년 만에 환율 개입을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얘기, 일본 얘기까지 일단은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뭘 느끼셨나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예.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환율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이 3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32년 만에 정부가 환율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또 국채 금리도 폭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 자세하게 선견 마스터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까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홍콩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크게 터졌죠? 크게 터졌습니다, 여러분.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게 어제 오늘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중국하고 홍콩 시장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같이 보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제가 차트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조금 조그만한데요. 제가 일단 짚어드릴게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2016년도 지수고요. 자, 맨 왼쪽에 이 지점은 2011년도 지수예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 이 지점은요. 오늘 지수입니다. 지금 지수예요.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들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년 전 가격을 깼습니다. 지금 15,000선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 2010년도까지 일단은 나오는 차트거든요. 이 15,000선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 2008년에서 2009년 선일 겁니다, 아마. 그럼 뭐예요? 중국 경제는, 홍콩 경제는 지금으로부터 13년, 14년 이전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치가 경제를 먹은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앵커님 그 뉴스 보셨죠? 네. 후진타오 끌려가는 거 보셨죠?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단 벌어졌는데 자, 홍콩 시장을 왜 보셔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시장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뭐 물론 이제 성강, 후강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기가 외국인이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가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 둘 다 중요하고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5% 정도 빠졌는데 홍콩 시장이 오늘 7%가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기 어려워요.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어디에? 홍콩입니다. 홍콩. 중국과 홍콩 시장은 같은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근데 홍콩이 오늘 7% 빠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자, 이 차트 보세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08년, 2009년 리먼 쇼크 났을 때 그 가격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뭡니까?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국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홍콩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일단은 시진핑 쇼크라고, 시진핑 리스크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2기 연임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헌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근데 2기까지인데 지금 3기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의 장기 집권이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거를 제가 올해 1월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홍콩 시장 너무 나쁠 것이다. 뭐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고 이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공작 회의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플랫폼 기업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올해 1월 19일 날, 물론 전입니다. 1월 초인데요. 1월 19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방송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라고. 자, 이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래요. 자, 그러면 그 나스닥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자료 잠깐 내리고 나스닥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 3분봉인데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상으로도 지금 금요일 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금요일에서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새벽 가는 그 시간대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았는데 지금 음봉, 자, 이겁니다. 이게 오늘 봉이거든요. 음봉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분봉상으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분위기 다 망쳐버린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중국발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상 시장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캐치를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이번 주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22 회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말일 날 PC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우리 페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수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PC입니다. 발표 있고요. 11월 2일 날 페드 FOMC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0.75% 올릴 겁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하루 사실은 살 얼음판을 걸으실 거예요.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3,000포인트에서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2,400포인트에서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11월 2일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혹은 굉장히 박스장을 그리면서 많이 흔드는 이런 시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자, 일본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리스크죠. PC가 지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으로. 물가가 사실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대로 과연 물가는 잡히는 것이냐, 물가는 지금 잡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혼조 상황을 띨에도 불구하고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발, 그리고 홍콩, 그리고 일본 얘기 제가 간략하게 조금 해드렸는데 더 많은 얘기 원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까지 폭락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선견 마스터님께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중국 시장이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을 지었고 홍콩 항생지수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 이 소식에 홍콩 항생지수 7%대 폭락 보였다는 점과 함께 자세한 분석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선물 영향은 좀 없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좀 잘 버텼죠.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음봉상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뒤에 좀 빠졌죠. 큰 갭 상승 후에 좀 빠지는 모습 일단은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나스닥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보시면 지금 일단은 내리는 일단은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새벽장까지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되는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발 리스크가 일단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줬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거는 일단은 미국 시장 보시면서 국내 시장 분석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아 보인다. 자, 중국 시장, 홍콩 시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는 게 아니고 중국, 홍콩에서 미국 시장으로 가고 미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으로 가는 이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아직도 미국 시장이다. 자, 미국 시장이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리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일단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은 커플링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 보이면 한국 시장도 좋은 모습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 전략 세우시면서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대세 하락장이고요. 쭉 보시면 차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6.25입니다. 작년 6월 25일부터 지속적인 하락 지금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 좀 체크를 기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올해 보면 한 번도 61선을 넘은 적이 일단은 없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6월에서 8월 굉장히 시장이 많이 상승했을 때 61선을 일단 한번 뚫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자, 요겁니다. 요거 한번 빼고는 61선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섹터를 좀 하나 그려드리면 자, 네모를 사용해서 섹터를 좀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횡보 다음에 수렴입니다. 밑으로 발산을 했고요. 수렴 다음에 밑으로 발산을 했고요. 수렴 다음에 여기죠. 수렴 다음에 밑으로 또 발산을 했습니다. 자, 수렴 다음에 어떻습니까? 밑으로 또 발산을 하고 여기에서 V자 반등 그린 다음에 수렴 후에 밑으로 또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턴상으로 보자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라고 하면 다음은 뭡니까? 횡보 박스입니다. 횡보 박스가 지금 일단은 우리가 월물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횡보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 키포인트 첫 번째. 그리고 12월까지 횡보 박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키포인트 두 가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실전 매매에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일단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벽 시장까지 좀 봐야 될 텐데 국내 선물 갭상승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버티는 모습은 보여줬다라고 평을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결국 미국 시장이겠지만 현재 경제 여건 어려운 속에서 중국과 홍콩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관건은 60일선 과연 넘어주느냐 그리고 12월까지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짜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앞서서 뭐 관망 또는 매도 사인 주시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5일 차트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일 먼저 일단 좀 보도록 할까요?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밑골이 달면서 양봉 가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시가를 일단은 지지를 하는 선에서 는 일목상단입니다. 일목하단이죠. 일목하단 윗자리 87.50달러 정도, 87.50달러 정도 일단은 시가를 지켜주면 87.50달러까지 여러분들이 좀 길게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을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분봉돼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단은 크게 봐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단은 지금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시간 10분 정도 일단은 좀 지났는데 크게 지금 제가 봐드릴 자리 어떤 진입의 포인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망 사인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요. 5일만 시가 지켜주는 한에서 87.50달러까지 일단은 매수 포지션 보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초반에 5일과 나스닥 관망 사인 주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5일은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 5일은 시가 지지를 해준다면 87.5달러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나스닥은 여전히 관망 사인 유지해 보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선경 마스터님 방송 마치기 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봤는데 항생이 14,0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4,000대 실시간으로. 네. 예, 그래서 이 리스크는 아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분명히 줍니다. 분명히 줄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여러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2,400대에 계신 분들 매매 전략 포인트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매 전략 포인트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새벽 시장, 미국 새벽 시장 제가 돌아가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새벽까지 조금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항생이 14,000까지 내려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신 선견 마스터님이셨습니다. 자, 선견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로 선견 선생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화요일에 출연하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께서 10월 29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가진다고 하십니다. 매매 원칙이 없다면 절대로 진입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천명이라고 샵 0082번으로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코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선물 판단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선물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